자, 요거는 우리 이제 그 고득점 맞으신 분의 합격 답안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내용의 구성을 한번 보시고요.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동해 원인과 방지 대책을 얘기하면 먼저 동해를 분류를 하셔야 돼요. 동해는 어떤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죠?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어요? 네, 우리 이제 한중에서 타설하는 한중 콘크리트의 초기 동해. 이것도 동해고요. 그다음에 공용 중에 장기 공용 중에 생기는 뭐야? 예, 우리 이제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동결 융의 방부에 따른 동상. 자, 요거를 얘기를 끌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시공 중에 대한 콘크리트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시공 후 장기 공용 중, 이제 시공 후라기보다는 공용 중에 대한 콘크리트에 대한 동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동해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점을 이제 한번 얘기해 보면 한중 콘크리트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죠? 예. 예를 들면 경화가 지연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요. 강도가 발현이 늦게 된다는 거죠. 발현도 지연이 돼요. 자, 그리고 뭐 한다? 거푸집의 타령 시기도 늦어져요. 타령. 그래서 거푸집 조기 타령을 하다 보면은 붕괴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도 꺼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결융에 대한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다? 이 이제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으면은 자, 맨 기본적인 부분에서 뭐예요? 결함이 생기는데 팝아웃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죠. 동해에 의한 팝아웃 이런 거 있죠. 표면 결함이 이제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 내구성이 저하고요. 또는 이게 이제 또 많이 그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건전도 즉 내화력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내화력. 여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해에 대한 그 맨 처음에 얘기를 꺼낸다면 기본적으로 1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은 뭐죠? 동해의 종류와 동해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야 동해의 대책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동해를 먼저 특정을 해야 대상을 특정해야 대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먼저 대책을 보겠습니다. 대책을 먼저 결론부터 내린다면 대책은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뭘로 나눠야 된다? 초기 동해 대책하고요. 동결융해 대책 두 개로 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일단은 초기 동해 대책은 뭐가 있나요? 촉진양생, 증기양생 같은 거요. 재료 배합 시공을 얘기한다면은 이제 얘기하기가 쉽죠. 재료에서는 뭐야? 촉진제를 쓴다. 이런 것들도 쓰는 거고요. 시멘트에서는 조강 시멘트 이런 것들을 쓰는 거고요. 배합에 대해서는 물결합 재비를 가급적 줄인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고요. 시공에 대해서는 양생 관리를 좀 강조할 거예요. 특히나 우리 촉진 양생의 증기 양생 같은 거 얘기를 꺼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동결융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죠? 사전 대책하고 사후 대책으로 나눌 수 있죠. 보수 보강 대책은 이제 동결융해 대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전 대책에 대해서는 동결융해 저항제 같은 것들을 넣어서 배합이나 뭐 시공을 할 수 있는데 실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지만 열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단열재를 시공한다든가 열선을 까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초기동해 대책이 아니죠, 실은요. 동결융해 대책이지.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요, 적기 보수하는 부분도 있어요. 팝아웃이 생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한다? 표면 처리를 하고 적기 보수 보강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써야 될 내용은 뭐죠? 초기 동해와 동결융해를 정의를 하시고요. 초기 동해와 동결융해에 대한 각각의 손상 유형이나 문제점을 먼저 얘기를 하세요. 그게 기본이죠. 그 다음에 원인과 대책은 각각 초기 동해와 동결융해의 원인과 대책으로 풀어서 쓰시는 게 낫겠고요. 특히나 원인은 몰라도 대책만큼은 재배시 이렇게 쓰지 말고요. 초기 동해 대책, 동결융해 대책 이렇게 쓰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보시면 본서에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동해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초기 동해예요, 동결융해예요? 이거 동결융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대로 써주는 거죠. 즉 어떤 동결융해가 계속 반복됨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동상에 대한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쓰시는 거죠. 이것도 초기 동해가 아니죠. 자, 그다음에 동해를 중심으로 한 복합열화라는 것도 이것도 쓴다면은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원래는 동해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설제를 뿌려가지고 한다면은 염해랑 복합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그 열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합적 열화에 대한 그 설명이 들어가셔야 돼요. 설명.
즉 어떤 염해나 이런 부분이랑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꺼내고요. 자, 그다음에 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1페이지로 가시는 게 낫겠고요. 자, 그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대책이 뭐가 있죠? 예. 두 개로 쓰셨네요. 초기 동의에 대한 대책, 동결융에 대한 대책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부연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부연 설명. 왜 이렇게 하는지,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는지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흡수율이 적은 골재는 어떤 부분이에요? 동결융의 저항성을 크게 하겠죠. 물의 수량이 감수가 되니까. 자, 그렇게 하고요. 물결합 제비를 왜 작게 하는지 그런 부분도 이제 내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유를 좀 써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보시는 거는 초기 동의하고 동결융에 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 모두 쓸 수 있죠? 동절기 기준 같은 거 쓰면 어떨까요? 동절기 기준이 언제까지가 동절기인지. 아니, 동절기에 대한 부분이 그 개월로 따진다면 몇 월이죠? 몇 월부터 몇 월이에요? 일체적 기온은 얼마? 얘가 얼마 정도 동절 기간이 그 온도가 돼야 되는지 얘기를 끊는다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체적 기온은 얼마요? 0도씨 이하. 예. 일평균 기온은 얼마요? 4도씨 이하.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개월수 기준으로 해서는 얼마로 봐요, 보통? 예, 언제가 동절기로 보는 거죠? 12월에서 2월 또는 11월에서 2월 정도로 보죠. 물론 뭐 어디가 12월부터 2월이고 어디가 11월부터 2월이냐 하는 거는 아니 중부지방이냐 남부지방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보통 이제 동절기라 하면 기간으로 기준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중 콘크리트에 동해를 검토해야 하는 콘크리트에 대한 동절기 기준 이런 얘기를 1페이지에 쓸 수 있나요? 그렇죠. 예,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두 개를 나눠서 썼다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그러면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는 뭘 써야 돼요? 여기서는 대책 중에서 중요한 대책을 강조하는 거예요. 대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책을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동결융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게 하려면 어떤 대책이 낫느냐 결론을 내리거나 아니면 초기 동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그런 대책을 얘기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3페이지는 뭐가 나와야 된다? 가장 확실하고도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책을 하나를 강조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를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제설제가 어떤 콘크리트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한다면 제술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복합열화를 유발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복합열화를 유발하지 않는 적어도 염화칼슘계가 안 들어간 어떤 제설제를 뿌린다든가 친환경 제설제를 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꺼낼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여기 이제 가장 확실한 대책을 하나를 강조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페이지 뭐 써요? 동절기 기준, 문제점 이런 거요. 2페이지에서 뭐가 핵심이에요? 두 대책을 나눠서 쓴다. 초기 동의하고 동결융해에 대한 부분. 3페이지는 중요한 대책을 하나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양생에서 양생 개선 사례 뭐가 있죠? 가열거푸집 사례 같은 거 있죠. 가열거푸집. 그런 사례도 이제 사례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어떤 그 타령 시기를 땡기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때 보통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뭐 마이크로웨이브를 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열 거푸집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싼 건 뭐 하는 거죠? 가열 패드죠. 가열 패드. 우리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비닐 사이에다가 열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접착을 해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죠. 그래서 가열 패드를 해가지고 이거를 경제성 비교를 해서 이거 썼다. 뭐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고요. 자,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볼까요? 예, 다음 문제는 우리 이제 그 비탈면 성토 작업 시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보통 시험 문제가 어떤 부분으로 출제되냐면 다짐 관리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근데 다짐 관리는 많이 나오는데 비탈면 다짐은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가 비탈면 다짐이 5년 주기로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요번에 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신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질문 요지가 뭐냐면 비탈면 성토 작업 시에 토사 성토 비탈면의 다짐 공법에서요. 다짐 공법은 뭐가 있죠? 예, 비탈면 다짐 공법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피복토를 설치하지 않는 공법, 피복토를 설치하는 공법 해가지고 종류가 있고요. 각각의 종류별로 특징이 나와 있네요. 특징이.
그래서 특징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비탈면 다짐 공법은 어떻게 한다? 가급적이면 완만하게 다짐 성토한 다음에 계획 사면 성토로 절치를 하는 방법을 쓴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경사가 완만할수록 다짐 효과는 크겠죠. 아무래도 중력 방향에 수직으로 가까워지니까요. 자, 그다음에 사용 장비는 뭘 쓴다? 견인식 타이어 롤러를 쓴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에 대한 특징 쓰는 게 핵심이에요. 요게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더덕기호 절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계획 성토보다 더덕기를 한 다음에 보통 50에서 10 우리 이제 50에서 100 센티 정도 더덕기 한 다음에 성토 완료한 다음에 굴착해서 재다짐한다 하는 부분을 쓰고 있고요. 완경 사고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 이제 내용이 있는데 특히 피복토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내용을 어떻게 보시냐면 피복토를 설치하는 경우와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눠서 구체적으로 쓰는 게 핵심이죠. 그게 4번의 1번 토사성토의 비탈면 다짐 공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 정도 얘기가 나와야죠.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짐 기계 작업 시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유의사항은 여기 이제 책에는 없어요, 실은요. 근데 유의사항을 한번 볼까요? 자, 유의사항이 뭐가 있나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유의사항이 뭐가 있죠? 뭘 유의해야 될까요? 다짐도가 잘 나오게 하려면은 얕은 층으로 여러 번 다지는 게 낫나요? 아니면 두껍게 한 번에 크게 다지는 게 낫나요? 얕은 층으로 여러 개 다지는 게 나아요. 근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품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품질에 대한 다짐 두께, 다짐 각도 또는 다짐 장비 뭐 이런 거에서 완만하게 하고 다짐 장비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개를 하고 층 두께를 얇게 해서 치는 방법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 한번 볼까요? 안전. 자, 이제 이렇게 사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진다. 여기 롤러가 이렇게 붙어 있다. 단부에서 장비가 올라타면 어떤 문제가 있죠? 여기가 전단 파기가 일어나요. 이게 하중이 작용,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니까 여기 전단 파기가 일어나서 얘가 획가닥 쏟아지죠. 보통 장비 안전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뭐죠? 측부예요. 단부에서 다지거나 당부에서 덤프트럭이 타거나 단부에서 하여튼 뭐 크레인이 타거나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크레인 작업을 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크레인 놓고 이제 아웃리거를 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레인 작업을 한다. 크레인 작업을 해서 크레인을 이렇게 올려 가지고 얘를 뭐 인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훅 블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뭘 한다. 요것도 위험하죠. 이게 전단 파괴가 나니까. 기본적으로 장비는 단부에다가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해되세요? 그래서 단부에 대해서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장비가 아예 접근 못하게 여기다가 펜스를 넣죠. 그리고 인제 여기 유도자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여기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단부를 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검토해야 되죠? 단부에 대한 전도에 대한 안전성 먼저 검토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를 가까이 붙였을 때 전도나 추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야 돼요. 맞나요? 맞죠? 안전도 검토해야 된다. 그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이 담보에 대한 부분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여기 인제 옆에 뭐 낙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안전도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 다지면은 편절 편성토가 있다고 한다면 주변에서의 낙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장비에 대한 또 위험이나 충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꺼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일단은 품질에 대한 부분은 다짐 속도, 다짐 두께 또는 경사도 이런 것들을 해서 장비를 적정 장비를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어디에 대한 부분을 한다? 즉 다짐에 대한 부분에서 다짐을 하고 더듬기를 한다면 요 절취면에 못따기를 해서 다지는 것들도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네, 그다음에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얘기한다? 이 단부에서의 지지력이나 또는 붕괴 위험성에 대한 검토도 얘기를 꺼내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여기까지는 다짐 장비를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안전 펜스를 해서 여기서는 뭐 한다? 롤러로 다지고요. 롤러로 다지고요. 이 바깥에서는 뭐 해야 돼요? 인력 다짐으로 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력 다짐으로 해 가지고 촘촘히 다져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 다짐에 대해서 주의 사항을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정도는 나눠 보겠습니다. 뭐예요? 품질 관리상, 유의 사항. 또요? 안전 관리상, 유의 사항.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요. 특히나 일단 기본적으로 장비에 대한 안전은 담부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담부에서는 굴러떨어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관리도 얘기를 꺼낼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주의사항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쓰시면은 인제 뒤로 넘어가서 3 페이지는 뭘 강조할까요?
역시나 담보에 대한 안전을 강조한다 보면 안전에 대해서 어떤 개선 사례라든지 안전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죠. 장비에 대한 어떤 사이즈를 줄여 가지고 뭐 했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높은 중량이 높은 걸 하지 말고요. 중량이 낮은 장비로 여러 번 다져서 어떤 다짐도를 효율도 높이고 장비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했다라는 그런 사례를 쓸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비탈면 다짐할 때 품질이 중요해요? 안전이 중요해요? 품질도 중요하지만 안전은 기본이에요. 안전은 기본이라고요. 보통 비탈면 다짐 얘기하면은 안전 얘기를 안 꺼내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비탈면 다짐할 때 장비가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예를 들면 한번 보겠습니다. 장비가 이렇게 있으면 무게 중심이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 인제 장비가 이렇게 있으면은 장비가 이렇게 그 지면에 수직으로 무게가 작용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장비가 이렇게 작용하면은 백타합이 있으면 이렇게 돼서 수평력이 작용해서 획가닥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비가 전도나 활동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할 때 뭐 한다? 안전 얘기는 기본이에요. 이 안전 얘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서술형에 대한 부분은 쪼금 더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안전이에요. 안전. 이해되시죠? 안전 잘 생각하세요. 자, 고 정도로 하고 인제